정현수의 연봉 이야기가 뜨거워진 이유는 단순히 숫자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받던 투수가 이제는 연봉 수억 원을 향해 가는 궤도에 올라섰다. 이 변화는 운이 아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결코 예정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현수의 커리어는 처음부터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다. 유명 고교 출신도 아니었고 전국대회에서 이름을 날린 스타도 아니었다. 스카우트 보고서에서 그는 늘 보류에 가까운 이름이었다. 프로 진출 자체가 기적에 가까웠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현수는 빠른 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유형이 아니었다. 구속은 평균적이었고 구종 구성도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망가지지 않는 투수였다. 볼넷으로 자멸하지 않았고 한 이닝이 무너져도 다음 이닝을 버텼다. 이 특징은 팬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코치와 프런트에게는 명확하게 보이는 자산이다. 프로에서 가장 비싼 건 재능이 아니라 신뢰다. 그가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야구 진출의 여정을 버텨낸 핵심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정현수는 자신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한계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반복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고 욕심을 줄였다. 타자와 싸우기보다 상황과 싸웠다. 이런 투수는 경기 흐름을 망치지 않는다. 그리고 팀은 이런 투수를 원한다. 연봉은 그 결과다. 최근 그의 연봉이 급등하며 정현수는 갑자기 뭐가 달라졌나? 라는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갑자기가 아니라 이제서야 평가가 따라왔다는 것이다. 팀 내에서 정현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가장 계산이 쉬운 투수로 분류되어 왔다. 어느 상황에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률이 가장 안정적인 유형. 이것이 쌓이면 계약 테이블에서 숫자가 달라진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의 출신 배경으로 향한다. 왜 이런 투수가 이제서야 주목받았을까? 왜 이 여정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을까? 정현수의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다. 그는 스타 시스템의 산물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에서 자라난 투수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의 커리어를 특별하게 만든다. 정현수의 출신 배경이 다시 조명되는 이유는 미담 때문이 아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건 한국 프로야구의 평가 시스템이 어떤 유형의 선수를 얼마나 늦게 알아보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정현수는 이른바 정답지에 없는 선수였다. 엘리트 고교, 유명 대학, 화려한 전국대회 이력.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그를 설명해 주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늘 리스트의 아래쪽에 머물렀고 기회를 받아도 짧았다. 하지만 이 구조가 놓친 게 있었다. 프로에서 실제로 필요한 능력은 스카우트 리포트의 문장보다 훨씬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현장에서 코치들이 정현수를 다시 보기 시작한 계기는 특정 경기 한두 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눈에 띄지 않는 경기들이 쌓이면서 평가가 바뀌었다.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무너뜨리지 않는 능력. 연투 후에도 구속과 제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을 어기지 않는 투수라는 점. 이건 데이터로 보면 더 선명해진다. 높은 탈삼진 수치는 없지만 실점 기백값은 낮다. 화려하지 않지만 팀 승률에는 분명히 기여하는 유형이다. 여기서 연봉이 왜 급등했는지 설명이 된다. 구단의 연봉 책정은 감상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다. 정현수는 이제 싸게 쓸 수 있는 투수가 아니라 이르면 곤란한 투수가 됐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순간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급격한 인상은 보상이라기보다 선점에 가깝다. 앞으로 더 비싸질 가능성을 지금 가격에 묶어두는 선택이다. 그래서 연봉은 계단이 아니라 점프로 오른다. 정현수의 커리어가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을 서사로 소비하지 않았다. 인터뷰에서도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 고생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대신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한다. 맡은 역할을 하겠다. 이 태도는 구단에게 가장 명확한 신호다. 계산 가능한 선수는 관리하기 쉽고 장기 계획에 넣기 쉽다.
이런 선수는 시즌이 바뀔수록 가치가 쌓인다. 이제 정현수는 더 이상 언더독으로만 불리지 않는다. 동시에 슈퍼스타도 아니다. 하지만 바로 이 중간 지점이 프로야구에서 가장 빠르게 연봉이 오르는 구간이다. 출신 배경이 평범했기 때문에 성장은 더 뚜렷하게 보인다. 그리고 그 성장이 수치로 확인되는 순간 시장은 움직인다. 다음 단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정현수의 연봉은 한 번 더 구조적인 재평가를 받게 된다. 문제는 가능한가가 아니라 언제인가다. 정현수의 연봉이 수억 원대에 도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사실 이미 의미가 없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정현수는 왜 이런 경로로 올라왔는가? 그의 커리어는 한국 프로야구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한 유형의 성공 공식을 드러낸다. 스타가 아니어도, 배경이 화려하지 않아도, 팀이 이기는 방식에 기여하면 시장은 결국 반응한다는 공식이다. 이 공식은 느리지만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전문가 관점에서 보자면 정현수의 가치는 아직 정점이 아니다. 불펜 투수의 연봉 곡선은 선발과 다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오른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불펜은 숫자 이상으로 팀의 시즌 운영을 좌우한다. 한 시즌을 치르며 이 역할을 꾸준히 수행한 투수는 다음 계약에서 비용이 아니라 보험으로 분류된다. 보험의 가격은 언제나 급격하게 오른다. 정현수의 출신 배경이 다시 화제가 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찾지만 구단은 구조를 본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가 어떤 패턴으로 성장했고 그 패턴이 재현 가능한가다.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긍정적이다. 경기당 투입 안정성, 연투 후 회복력, 상황별 대응 능력, 이 세 가지가 유지된다면 연봉 상승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 된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포인트가 있다. 정현수는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선수일수록 팀은 더 오래 데려가고 싶어 한다. 관리가 쉬운 선수는 계획을 세우기 쉽고, 계획이 쉬운 선수는 계약이 커진다. 이 순환 구조 안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정현수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현수의 연봉 상승은 기적이 아니다. 늦게 도착한 평가일 뿐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프로야구 진출의 여정은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됐다. 화려하지 않아도 조용히 팀을 살리는 선수는 결국 돈으로 보상받는다. 이 흐름이 깨지지 않는 한 수억 원 연봉은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도착점에 가깝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다. 왜 정현수인가?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았을 뿐이다.